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서울신문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 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상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각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민생 법안에 발목을 잡아온 장본인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는 이 대표의 말에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본인이 국민들의 민생 경제 법안에 반대했기 때문이지요. 제가 볼 때 이 대표는 상당한 달병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입니다. 이 대표는 회견의 대부분을 정부 여당 비판에 활애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 고금리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물가, 고금리 시대는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저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10% 경제성장률 평균 5%, 7%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가면 갈수록 1%대 그리고 0%대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부동산 PF 문제, 막대한 세수 결손, 초부자 감세 추진,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 지원 예산 삭감 등을 나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 정부에서는 지금 들어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가재정을 지금 소폭 감소시키고 있잖아요. 과거에 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마다 국가재정에 파탄을 낸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신에 대한 테러와 관련해서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배우설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거주 의무까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폐지에 지금 반대하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민생 파탄을 외치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튜브에서나 나올 법한 음모론을 기우는 듯한 발언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 균열과 도덕성 붕괴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해 신당을 차렸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윤관식 의원이 어제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뼈를 깎는 혁신이 절실한 처지입니다. 한데 공천심사에서는 도덕성 기준을 철저히 이재명 살리기에 맞추는 등 혁신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이 대표는 외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떤 선거와 비교해 보더라도 갈등이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최소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만 했어도 공허함이 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기 반성은 없고요. 윤석열 정부를 12번이나 맹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나 원래 이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균형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거꾸로 묻겠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민주당이 민생문제, 인구문제,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일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국민들 기억으로는 이 대표의 방탄과 입법 폭주, 돈봉투 살포 같은 의원 비리 등 부정적인 일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석 달 만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 2달 만에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바로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이끄는 민주당은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열어 이 대표와 비리 혐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줄줄이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문재인 정부도 손을 놓았던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입법 폭주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2요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2요구가 불가피한 사정을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이 알면서도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 중소기업과 영세업자,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간곡히 외쳤지만 외면했습니다. 정말 무심합니다. 이 대표가 통제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이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은 도덕성도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과 강내구 한국수자공사 감사위원이 어제 1심에서 윤 의원은 2년, 그리고 강내구 씨는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위기와 도덕성 실종에는 이 대표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공당의 대표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본인부터 성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